안녕하세요. 투이 컨설팅 디지털 연구소의 크리스리입니다. 여러분 혹시 GPT-3가 뭔지 아시나요? 오픈AI라는 회사에서 최근에 GPT-2의 후속으로 공개한 인공지능 모델입니다. GPT-3가 대단하다라고 소문이 자자한데요. GPT-3가 대단한 이유는 소수의 지시만 가지고도 척척 알아서 일을 해내기 때문입니다. GPT-3를 활용한 대표적인 예시로 세 가지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언어를 기반으로 웹사이트 코드를 작성해 줍니다. 두 번째, 노래 제목, 작곡가 그리고 전주 몇 마디만 제시했는데 노래 한 곡을 완성시키기도 합니다. 세 번째, 자료 조사를 하고 있는 엑셀 장표를 보여줬더니 남은 자료를 알아서 찾아주기도 합니다. 놀랍지 않나요? 이 사례만 들어본다면 GPT-3는 사람이 하는 것은 뭐든 다 해낼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사람이 간단한 지시사항을 듣고 알아서 일을 해내는 것처럼 GPT-3도 적은 지시만을 듣고도 주어진 업무를 해내는 모습을 보고 기존의 GPT-2나 구글의 BERT 같은 언어 모델들과 획기적으로 다른 모습이라고 각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려스러운 점도 있습니다. GPT-3를 활용한 봇이 미국의 3천만 명이 사용하는 레딧 포럼에서 사람인 척하면서 일주일간 글을 올리다가 들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 일주일 후에 들켜서 오픈 AI 측에서 차단을 했는데요. 들킨 이유가 초인적으로 많은 글을 작성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대략 1분에 1개의 글을 올렸다라고 하는데 사람이라면 하기 힘들었겠죠. 더 큰 문제는 바로 이 글들의 내용을 보고 사람이 쓴 건지 기계가 쓴 건지 판단하기 매우 어려웠다라는 것입니다. 일례로 사람들의 심리 상태에 영향을 주는 자살 충동을 해소시킨 경험담도 올렸는데 사실에 기반한 경험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60개가 넘는 좋아요를 받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GPT-3의 기술은 놀라울 정도로 뛰어나지만 대단한 점만 부각시키기보다는 어떤 점을 보완해서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할지 따져봐야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GPT-3의 한계에 대해 다뤄보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야 할지 저의 의견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사람의 뇌는 100조가 넘는 시냅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에서 사람의 시냅스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파라미터인데요. 그렇다면 GPT-3는 얼마나 많은 파라미터를 갖고 있을까요? 바로 1750억 개입니다. GPT-3가 아직은 사람의 뇌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하죠? 그럼 GPT-3를 학습시키는 데에 들어간 비용은 얼마일까요? 전문가들이 예상한 바에 따르면 약 50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이에 비해 사람의 뇌만큼이나 파라미터가 많은 모델을 학습시키는 것은 2020년 현재 약 3조 원 정도가 들어갈 텐데요. 아직은 사람의 뇌에 비해 많이 뒤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논문에 따르면 GPT-3가 과연 주어진 소수의 지시사항을 보고 할 줄 몰랐던 태스크를 배워서 해내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어 있는데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을 했기 때문에 학습한 내용을 단순히 기억해내는 것은 아닌지 아직 확신을 하기 어렵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의 뇌만큼의 파라미터를 갖는다고 해서 사람의 수준에 도달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GPT-3의 또 다른 부족한 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 GPT-3에 대한 논문에 따르면 작문을 하는 경우 글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반복적인 문구를 쓰거나 모순되는 내용을 쓰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 인간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세상의 물리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하네요. 예를 들어 치즈를 냉동칸에 넣으면 녹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 답하는 것을 곤란해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문제점은 GPT-3는 앞뒤의 문맥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문장 중간에 빈칸 채우는 작업에 있어서 성능이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빈칸의 앞과 뒤를 다 감안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한데 GPT-3는 일방향성이라서 빈칸의 양쪽을 감안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비슷한 예로 긴 문단을 여러 번 읽어야 대답이 가능한 태스크에도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네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차별에 대한 점도 하나의 개선사항인데요. 특히 남성을 우대하는 모습을 보였고 인종적으로도 동양인을 좋게 보고 흑인을 안 좋게 보는 경향도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 때문인지 GPT-3는 현재 공개된 모델이 아니라 몇몇 선별된 특정 개인 또는 기업에게만 우선적으로 API를 통해 오픈한 상태입니다. GPT-3 API를 사용하기 위한 신청자 명단에 등록해도 지금은 웨이팅 리스트에서 기다려야 하는 상황인데요. 곧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세 가지 한계점 외에도 GPT-3를 둘러싼 또 하나의 이슈가 있습니다. GPT-3를 만든 회사인 오픈AI는 원래 인류를 위한 인공지능을 연구하겠다라는 비영리 단체인데요. GPT-3의 경우는 상용화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특정인들에게만 API로 제공되는 것과 더불어 라이센스는 마이크로소프트에게 단독으로 제공하기로 했는데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GPT-3의 소스 코드를 실제로 조작하고 수정할 수 있는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픈AI의 CEO의 말에 의하면 생존을 위해 결정한 바라고 하지만 비영리 기관으로서의 기대를 접게 되는 안타까운 발표인 건 틀림이 없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미 GPT-3 같은 인공지능 모델들이 우리 몰래 들어서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첨단 AI 모델을 받아들이기 위한 우리의 준비는 얼마나 되어 있을까요? 코드를 만들어내는 GPT-3 모델에게 은행 시스템을 해킹해달라는 코드를 만들어달라고 할 수 있지는 않을까요? 비즈니스 세계에서 경쟁사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려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는 피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인공지능이 널리 사용되는 환경에서 살아갈 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존의 방식에 의존하지 말고 새로운 디지털 사회에 대한 적응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